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형입니다. 자, 오늘 2월 1일입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바로 뭐요? 벌써 제목이 나와버렸네? 나왔습니다. 창업계의 원투펀치,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창업계의 원투펀치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구독자 수 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나왔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특히 예비 창업자들, 3년 이내 창업자들은 무조건 이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봤을 때는 이게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한 번에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하여튼 방송 오늘 말 못할 사연이 있겠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수도 해보고 심판도 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박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자, 한 번에 갈 겁니다. 찐 핵심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거 꼭 들으시고 다른 거 부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오늘 좀 설명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유튜브보다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이 되겠네요. 왼쪽이 예비 창업 패키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쪽이 오른쪽이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핵심은 뭐냐면 창업 사업이에요. 창업 사업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그냥 예비 창업자의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입니다. 그렇죠? 초기 창업 3년 이내 기업.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되고 법인 사업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액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데요. 1억 다 없애버리고 1억 받을 일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평균 5천만 원 정도 돼요. 5, 6천 정도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6, 7천 정도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기한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12월까지이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은 똑같아요. 둘 다. 4월로 시작해서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12월에 끝나서 8개월 초기 창업 패키지는 2025년도 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9개월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930개 정도 기업을 뽑을 거예요. 그 중에 770개 일반 기업이고 160개는 특화 기업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특화 기업일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올해 770개 정도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쪽에 나와 있는데 590개를 뽑습니다. 근데 다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떤 일반 기업, 특수목적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590개 기업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자, 신청 자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야별로 있는데 770개는 일반 분야예요. 그리고 특화 분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60개는 특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화 분야는 여성 분야, 그쵸? 여성 기업인들은 80개도 되고 양쪽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에 맞춰서 뽑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여성 기업은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셜 벤처 쪽, 그리고 사내 벤처 분야. 그래서 이건 대기업인데 대기업 창업 기업들은 30개 기업 정도 뽑는다.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기준이 없다. 자, 그러면 개인과 그다음에 법인 기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이력 관리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다른 내용 굳이 구구절절하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예산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6천에서 7천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이 예산을 반영하면 안 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자, 동일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는 가급적 지양하세요. 지양은 뭐죠? 좋은 쪽으로 가라. 지양은 가급적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비와 교육훈련비와 광고 선전비는 가급적 지양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필드 테스트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여비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 핵심 인력들이 뭔가 뭐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 교육훈련비 쓸 수가 있죠. 목적사항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여비나 교육비나 광고 선전비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가장 평가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해 가시죠? 뭐라고? 예산에 반영하지 마. 가급적이면 여비 두 개 다 예비 창업 패키지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비,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는 가급적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할 거면 정말 극히, 정말 그 필요에 의한 것,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한 사항을 소명할 수 있게 코멘트로라도 달아놔라.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별표로 표시하면 돼요. 꼭 필요한다면. 그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주시고, 다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다른 거는 뭐냐면 예비 창업자는 아직 사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초기 창업자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 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매칭을 해요. 그렇죠? 자부담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억인 경우에 7대3이에요. 1억이면 77대3이니까 70%는 정부 지원금을 주고 30%는 자부담 매칭인데 이 30%의 최소 현금은 10% 이상. 그죠? 그리고 현물은 20% 이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100원이 있다. 그러면 70원은 정부 지원금을 주고 30원은 네 돈으로 해. 근데 네 돈 중에 20% 이하는 인건비로 해도 되니까 통장에 입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현물, 가상의 돈으로 인정해 줄게. 대신에 10원은 현금 넣어, 통장에다가.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자, 대부분 현금 20% 오늘 엄청 저속하게 할게요. 오늘 보통 현물 같은 경우는 20% 풀로 때려 넣습니다. 인건비로. 왜? 내 현금 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총 사업비를 10%, 그러니까 100원 중에 10원은 현금 넣고 20원은 뭐예요? 현물로 넣는데 가급적이면 현금 비율을 올려주는 게 평가하기 좋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진짜 사업할 의지가 있구나 라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강조했어요. 더 얘기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같아요. 1월 30일부터 시작했고 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청 기간에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특수 목적 사항이 발생하면은 또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하는데 가급적이면 당일날 하지 마라. 전날도 하지 마라. 이틀 전에는 해라. 왜냐면 서버 폭주해요. 그래서 입력 안 되고 막 튕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완료해라. 요거 드립니다. 그러면 21일이니까 19일까지는 입력하셔요. 아니면 일과 중에는 서로들 막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늦은 시간이나 좀 사람들이 덜 붐비는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요, 처음에는 적격성 심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가. 그죠? 근데 그건 어지간하면 통과해요.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통과합니다. 이건 아예 공고문 자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고 하면
적격성 심사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차로 제출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서류 심사할 때 동일해요. 심사위원들 모아두고, 그죠?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보내요. 그죠? 모아두고 그 자리에서 평가합니다. 거기서 걸러내요. 예,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 세부 기준은 좀 이거는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면 평가를 하고 대면 평가를 했겠죠? 했겠죠. 그죠? 여러모로 많이. 자,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 순위도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대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서류 평가, 대면 평가는 똑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류에 대한 내용, 대면 평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이것 구구절절하게 내용 안 써놨어요. 화면만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좀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제 방송을 보니까, 이 분석 자료 보니까 한 30%가 구독하던데 나머지 70%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러 오나? 봤으면 좀 이렇게 품앗이도 좀 해줘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독, 좋아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요, 사업계획서가 15페이지입니다. 이거 지키셔야 돼요. 15페이지. 막 뭔가 하고 싶어서 15페이지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15페이지 안에 무조건 지켜주세요. 너무 짧아도 안 돼요. 가급적 15페이지 하면 15페이지 지켜주세요. 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성의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너무 아쉬워. 담을 게 더 있는데 너무 아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15페이지까지만 쓰고 뒤에 참고 자료 해서 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참고하실 수 있게 넣어놓는 것도 꿀팁이에요. 진짜 별거 다 알려준다. 이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 먹고 살려나 모르겠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 전략, 그리고 기업 구성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인식의 창업 아이템 배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목표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아이템의 현황, 준비 정도. 물론 이제 좀 요 양식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뽑아서 붙여놓은 건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거의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왜 이걸 두 개를 분리하느냐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지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현 가능성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성장 전략인데,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 성과, 그 다음에 추진 전략,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과 자금 운용 계획, 맨 마지막이 그 기업 구성인데, 자, 여러분 문제 낼게요. 자, 1번 문제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자, 2번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3번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 4번 기업 구성이 중요하다. 뭐가 1등? 어느 부분에 포커싱 많이 줘야 돼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성장 전략이에요. 성장 전략에 키포인트를 둬야 돼요. 몇 프로? 40%. 이해 가세요? 40% 키포인트 줘야 돼요.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자,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인데,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은 동일하게 퍼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몇 프로요? 몇 프로? 20% 각각. 그러면 80% 됐죠? 80%인가? 15%. 그러면 15% 안 돼요. 25%? 이 정도? 네, 25%씩 50% 정도 두시고, 합치면 50%예요.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25%씩. 그리고 기업 구성 10%. 10%. 이렇게 보시는데,
98%로 할게요. 자, 성장 전략 40%. 또 심하게 보면 45%까지 보시고, 저는 사실 50% 주고 싶어요. 성장 전략에. 자, 그 다음, 문제의식과 실현 가능성은 동일하게. 40%는 어떻게? 25%, 25%. 그 다음에 기업 구성은 10%가 아니라 8%.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2%가 부족하잖아요.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 현황과 기업 일반사항 요약. 이 요약 보고서 일단은 신청 현황 여기 앞에 신청서인데 요거는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뭐 여기 별 내용 넣을 게 없어요. 별 내용 넣을 거 없고 예. 제 2% 부족한 걸 채워준 게 뭐냐면 바로 요약서입니다. 자, 평가위원들이 제일 볼 때 뭐부터 볼까요? 이거 앞에 구성 이거부터 안 봐요. 요약 보고부터 봅니다. 평가위원회 제대로 된 평가위원은 8, 90%가 그렇게 봐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아마 다른 평가위원 평가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요약 보고서 중요해요. 이거 2%예요. 한 페이지예요. 많으면 2페이지까지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첫 번째 이미지를 결정해요. 이 사업계획에서 전반적인 구성이 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2%를 여기다 줍니다. 저한테 더 주라고 하면 5%, 10%까지 줄 수도 있어요. 비중을. 여기가 구성이 깔끔하고 내용이 명료하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게 기술이겠죠? 그죠? 예. 이런 게 기술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사업계에서 정부 지원 사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그 전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그죠? 근데 아무리 내용이 중요하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빈약하면 보여주기가 쇼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약서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템 개요,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 안에 명료하게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 줄짜리 멘트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여섯 문장을 아니면 10문장을 아니면 보고서 한 페이지를 한 줄로 줄이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게 기술이에요. 잠깐 팁을 드리면 누구한테 맡겨라? 민행한테 맡겨라. 하여튼 뭐 죄송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서가 첫 이미지를 결정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에서의 문제인식 부분인데 문제인식은 이거예요. 예비 창업자는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이 창업을 해서 왜 이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똑같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창업을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당위성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보면은 이게 정성적으로 써요. 이 페이지를. 창업 아이템의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쓰는데 정성적인 건 뭐죠?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건데 필요 없어요. 평가는 냉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도 지금 15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써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발제 근거 제시해서 그 내용을 써야 되고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현황 분석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죠? 자, 내가 이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으면 파니까 많이 팔릴 거야. 답답하죠. 그죠? 이게 정성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정령적인 접근 방법은 자, 이거를 양산하는데 1000개, 1K가 이제 1K가 1000이에요. 1K를 양산하는데 자, 5,500만 원 들었다. 근데 이 시장을 보니까 국내 시장이 20만 시장이고 이게 어떤 유통 경로로 거치고 필요 니즈가 얼마다. 이거에 대체품이 있다 없다. 있다? 없을 때? 이런 구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사업 그 계획서가 가장 어려운 게 저희도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써봤거든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주저주저 늘어날 거 하고 뽑으면 되니까. 근데 페이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민은 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내용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인식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구성했으면 좋겠냐? 자, 1에서 1.5페이지가 가장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창업하게 된 이유, 아니면 이 아이템을 발견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니즈 분석, 요게 한 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구성해 주는 게 아주 읽기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다음. 자, 실현 가능성. 자, 실현 가능성인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목표를 생각을 했고, 타겟팅을 어디를 했고, 그죠? 그리고 현재 주요 사업,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나의 성과. 그러니까 나를 좀 자랑할 수, PR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 이게 포인터가 필요한 당위성,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아니면 유사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차별화 전략을 넣을 건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도 앞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페이지 어떻게 해요? 1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그죠? 근데 제 생각은 한 1.5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 하면 벌써 그냥 3페이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담아내기 어렵다 그러면 팁을 드리면 1-1, 1-2잖아요. 한 페이지씩. 이해 가죠? 그럼 2-1, 2-2니까 총 4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1페이지가 남았습니다. 11페이지. 자, 그래서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성장 전략 하기 전에 쉬운 것부터 넘어가고 성장 전략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업 구성. 자, 기업 구성은요, 이제 내가 좀 자랑할 타이밍이에요. 자, 첫 번째, 대표자의 기업 구성 보유 역량. 자, 대표자 및 기업 현황. 대표자와 우리 회사, 우리가 앞으로, 예비 창업자는 우리가 앞으로 끌어가야 될 인력들을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 한 페이지. 네, 요건 한 페이지 하면 돼요. 4-1-1, 대표자 및 기업 현황. 심플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자나 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할 인력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넣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 주저주저 장하게 쓸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네, 정확하게, 명료하게, 딱딱 객관적으로 떨어주시는 내용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약 기관 내 인력 고용 활용 계획, 그 다음에 외부 협력 활용 계획. 이것도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만 3페이지. 아까 앞 페이지 뭐라고 했죠? 맥시멈 4페이지였죠? 1단계, 2단계, 그죠? 문제인식과 상황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기업 구성도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벌써 3페이지 나왔네. 외부 협력 방안. 자, 외부 협력 방안 중요해요. 자,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은요, 사실은 이게, 부르는 게 가격이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조속하냐. 몰라. 우리 유튜브는 하여튼 구독자가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 용어 써보면 머리 더 아프니까. 자, 4-1-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성적인 상황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량적인 목표를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교육 계획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4-1 외부 협력 활용 방안. 이게 우리의 확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성.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할 거고, 어느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어느 기관에 납품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신경 써서 항상 뭐죠? 저 15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객관화된 데이터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휴했다. 제휴협약, MOU, 체결 문서, 구매 계약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뭐라고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4-1-1의 대표 기업 현황하고 1-3, 예, 외부 협력 현황 활용 계획,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ESG 하니까 중장기 ESG 경영 도입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거
구조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SG가 뭐죠? E가 환경, 그 다음에 S가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죠. 그냥 요건 팁을 드리면 자 환경 부문 쭈루루루루, 그 다음에 사회 부문 쭈루루루, 지배구조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해서 요건 한 페이지 정도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합 요것도 4페이지. 아까 문제인식 상황인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2페이지 하면은 4페이지 8페이지 됐죠? 자 7페이지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시작입니다. 자 3번이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영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구성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줄이면, 자,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 그죠? 자금 필요성과 조달 계획, 이거 한 페이지를 하면 돼요. 좀 짧은 거부터 설명할게요.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은 한 페이지로 구성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금의 필요성, 조달 계획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냥 눈에 확 보이게. 이해 가시죠? 주저주저하게 쓸 필요 없어요. 자, 자금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계획 따서 이 자금의 필요성,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R&D부터 해서 투자가 되는데, 그거의 당위성, 객관적인 데이터, 계산 방식, 이런 걸 한 페이지 안에 넣어줘야 돼요. 자금의 필요성. 자,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 이거 아마 분명히 R&D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한 5천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6, 7천 받아요. 이걸로 양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품만 설명하게 되면, 아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려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는 추가 자금을, 내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 6억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번에 이거 초기 창업 패키지로 해서, 그래, 뭐 1억이라 최대로 하자. 1억 치고, 5억은 어떻게 할 건데? 소는 뭘로 키울 건데, 이거예요. 에?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이 사업을 소라고 보고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어떤 식으로? 염을 주고, 뭐도 먹이고 해다 좋은 값에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키울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신보, 기보, 대출 받는다고 써요. 원초적이죠. 그죠? 네, 원초적이에요. 다 그렇게, 한 8, 90% 그렇게 써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나마 기보 받으려면 기존에 특허 같은 것들이 있어야 기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 없이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죠? 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 상황에서 내 신용도로 또는 예비 창업은 내 신용도로 초기 창업 패키지는 내가 3년 이내에 운영했을 때 내 초기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상담을 했더니 이 정도 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언제 기록하고 자료 첨부하고요. 메일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네, 저희도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자료에서 기반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고, 또는, 벤처 VC들, 벤처캐피탈에서, 지원을 받으면 기부해서 1+1 개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구체적으로 넣어주세요. 다 하지만, 한 페이지 안에 끝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앞뒤로 1번, 2번 사항에서 8페이지를 잡아먹었으니까 이거 9페이지 잡아먹었죠? 이제 나머지 몇 페이지? 6페이지. 자, 6페이지인데 사업 집행 계획인데요. 사업 집행 계획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금의 필요성 금액, 사업 집행 계획은 예산 어떻게 쓸 거냐? 사업비 집행 계획. 예산 어떻게 쓸 거냐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료비는 어떻게 쓸 거고 외주용료비는 어떻게 쓸 거고 하잖아요. 근거 다 다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어떻게? 한 페이지로.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업비 구성할 때 좀 센스 있으면 이거 저 뒤에다 붙여놓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어서. 여비, 교육권료비, 광고선점비는 가급적이면 넣지 마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활동비, 출장 여비, 여기 문헌구입비 있는데 마찬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경상운영 경비, 운영비, 밥 먹고 출장 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가급적이 넣지 마요.
간혹 이거 포션을 많이 잡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여기 비슷해요.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그다음에 특허, 인건비, 지급수수료인데, 자, 실제 여기서 좀 포션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인력 한 명 채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 한 명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뭘로? 현금으로, 여기 받는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여러 가지 나간다, 진짜. 다른 창업 컨설턴트님들한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을걸요?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사실이 그러니까. 자,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한 명 이상 채용해라. 진짜 어마어마한 팀 나가네. 자, 다음. 이 사업을 통해서 특허와 또는 상표 서비스표나 지식재산권은 무조건 한 건 이상 나오게 해라. 무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기계장치비. 기계장치를 구매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IT,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서버를 많이 하드웨어적인 서버를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엔진이 있는, 그죠? 어디 건지는 뭐 업체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싸죠? 예, 그런 거가 있다면 이렇게 좀 담아 두셔도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한글, 윈도우, 뭐 어도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초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비 창업이든 초기 창업이든. 그랬을 때 우리가 돈 주고 절대 그러니까 직접 개발이 불가해서 사야 되는 그런 당위성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 가능해요. 이해 가시죠? 다음. 자, 외주 용역비인데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형을 뜨게 되면 이거 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이 아닌 이상은 이거 제조업이어도 설령 이 제품 만들면 이거 금형 떠야 돼요. 그죠? 금형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외주 줄 수 있어요. 그죠? 타당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평가할 때 되게 웃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외주야? 다 외주. 그럼 니네 도대체 뭐 할래? 네,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형태라면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IoT가 그런 사물 인터넷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코딩적인 부분 하는 거고 여기하고 연동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주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외주 용역이 좋다. 근데 외주 용역 중에 무슨 뭐 컨설팅 용역 보고서, 뭐 비즈니스 발굴 모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액으로 거기 컨설팅 줄 때예요? 저는 하여튼 갔을 때 정말 뭐 비즈니스 모델링 하고 있대요. 모델링 뭐 발굴 사업에 뭐 시장 동향 여러분이 이 돈으로 그거 할 때냐고요. 외주 용역일 때는 진짜 내가 지금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반드시 나가야 될 당위성 있는 외주 용역 넣을 필요 있다. 안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료비. 내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제품 생산품 이런 거 어떻게 뭐예요? 이런 제품 만들면 이거 건전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이런 거. 그럼 이거 KC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KC 인증을 내 제품 받으면요. 적어도 시험 성적서 나올 때까지 한 10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가져가잖아요. 이거 다 때려 부셔요. 저 표현 진짜. 표현 진짜 좀 그렇다. 다 부셔요. 다 부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위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특허 및 무형자산 취득비에서 출원 등록비하고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중에서 그거 있어요. 인증비도 가능해요. 인증 대행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인증비는 항상 이렇게 너그러워요. 왜냐면 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평가하기 좋죠. 평가위원 입장에서 작성하세요.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몇 분이야? 30분이다. 네. 다 했습니다. 다 왔어요. 자꾸 오늘 내용 돌려보셔야 돼요.
자, 사업비 집행 이거 한 페이지 했죠? 그러면 아까 8페이지 중에 8페이지니까 몇 페이지 빠진 거지? 한 대여섯 페이지 남았네요. 자, 여기서, 자,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추진 성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누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 한 패러그래프 3-1-1. 3-1-2가 사업화 추진 성과. 한 페이지씩.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야 돼. 항상 뭐라고요? 객관적인 백데이터 앞에 어차피 시장 조사했고 수요 조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두 종류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할 거냐와 다 만들어 놓고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 그게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하는데 성과는 조금 덜 들어가도 돼요. 편이. 성과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업화 추진 성과 이 성과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재 창업하는 거니까 사실 없을 거고 이제 향후에 기대되는 가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효과, 기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자기가 사업했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내 돈 들여 사업했더니 이게 잘 됐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에 지원받은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 지원받아서 이 결과 내서 실제 지금 이거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스토리텔링이 되면 너무 좋아요. 사업 추진 성과.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한 페이지씩 담아 두셔야 되고, 말 빨라지네. 자, 다음. 자, 창업 아이템 사업 추진 전략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이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창업 아이템의 사업 추진 전략이잖아요. 그럼 추진 전략이면 뭐예요?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죠. 추진 체계는 뭐죠? 조직이 구성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될 거다. 그러면 각 조직별로 어떤 일을 할 거다. 그죠? 이해 안 되시나? 네. 그런 추진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 전략은 뭐냐면 그 추진 체계별로 실행 계획.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영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그죠? 여기 나와요. 홍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죠? 네. 대외 협력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추정 매출이 나오거든요. 추정 매출이 있는데, 추정 매출은 객관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것도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정제는 할 수 있나?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 수학을 풀려고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대학 수학을 풀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 수학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그릇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100개밖에 안 되는데 1억 개를 담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추정 매출 계산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게 계산하지 마시고. 실제 실현 가능성 있게, 그리고 그 매출을 계산했으면 그 사유를 무조건 달아놔야 돼요. 이해 가요? 이해 가시죠? 이게 어떻게? 두세 페이지 정도 돼요. 중요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패러그래프는, 제 생각은, 한 5개 정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진 전략에서 추진 체계. 우리는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이 조직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두 번째, 추진 전략에서 거기서 이제 패러그래프를 한 4, 5개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제, 크게는 3-2-1은 추진 체계. 아까 어떤 조직 구성을 할 거고, 3-2-2는 사업 추진 전략에서 세부 내용, 가로 세부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3-2-3을 추정 매출, 예상 매출,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3-2-2의 사업 추진 전략, 세부 내용에서 여기에서 기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뭐 양산하면 양산 계획, 그리고 영업 전략, 그 다음에 향후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나눠주시면 좋아요. 이걸 두세 페이지 정도로 담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거 많이 봐요.
이것도 많이 보고. 추정 매출도. 추정 매출은 이제 근거를 달면 한 반 페이지 정도만 달면 돼요. 어차피 뭐 주줄주줄이 여러 군데, 여러분들 어차피 타켓 몇십 군데 안 돼요. 거의 한두 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마치 내가 만들어 놓으면 막 대단하게 막 구라. 믿어주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것도 두세 페이지 됐는데, 사업 전체 로드맵, 종합적인 일정 관리,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사업에 대한 일정부터,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표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나오고,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림으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 세부적인 로드맵한데, 종합적인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걸 해서 뭘 하고 싶은데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나갈 건데 해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요. 목표,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등돼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전체 로드맵이니까 뭐냐면, 목표를 해서 내가 이제 그 기술 개발에서 결과물을 냈단 말이에요. 앞에 걸 이제 내용을 조회해서 결과물을 냈고, 이 목표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할 거고, 일정표 짜서 어떻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타켓은 어디다 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팔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3-3-1 사업 전체 로드맵. 그 다음에 3-3-2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은 협약기간 내잖아요. 그죠? 자, 위하고 아래하고 달라요. 자, 이 사업은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끝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 협약기간, 아까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는 8개월, 12월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다음에 1월까지 9개월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업활동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하고 상세적인 추진 일정.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 여기에 추진 전략 쭉 나오잖아요. 이 추진 전략을 어떤 일정에 맞춰서 실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돼요. 이것도 한두 페이지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말하면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이거 15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앞뒤에서 좀 줄이면 되겠죠. 아까 뭐 한 페이지 반이라고 했는데 뭐 2페이지 해도 돼요 했던 것들을 줄이면은 또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해 가죠? 그럼 2-3페이지 더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어우 힘들어.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여기 못 써놔요.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됐네. 네. 그리고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15분이에요. 15분 하고 거의 15분, 20분 가까이 질문할 거예요. 대부분 평가위원회 대여섯 명 들어와요. 이해 가세요? 대여섯 명 들어옵니다.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자, 그러면, 이건 따로 할까? 네, 오늘은 일단, 시간이 너무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이나 시간 되면은 대면 평가 준비에 대한 부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대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함정 있는 거 아시죠?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함정 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 사업 신청 문의 지역마다 개수 있어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 창업 페이지 930개고 이거 초기 창업 패키지 590개라고 했죠? 전국 통틀어서 해서 1등부터 590등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뒤에 7번 항의 공고문 보세요. 7번 항에 사업 신청하면 선정 규모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등부터 790등까지 주는, 930등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분할해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함정에. 나는 분명히 내가 쟤네보다 더 좋은데, 쟤네인데, 좀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이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유튜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했다. 하여튼, 제가 내일이나,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대면 평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대하는 대면평가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들 하여튼 바라보는 하여튼 그런 것들 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전 야근할 거예요. 안녕.